하네요. 자, 세 번째 순서로 얼른 넘어가겠습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타타우님께서 이런 말씀 올려주셨네요. 만배도 연어회 먹는 거? 그러게 말입니다. 참 안타깝고 답답하네요. 이제 조만간 이 뉴스타파에 대한 탄압이 몰아치겠네요. 지금 최근에 봉지욱 기자가 대대적으로 윤석열의 불리한 기사, 특히 이화영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과 쌍방울이 증거와 증언을 조작했다라는 그런 기사를 많이 내보냈는데, 그 증거들을 이렇게 연달아서 연속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이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우리 김만배 선배와 신학림 위원장이 이 엄혹한 시절을 잘 견뎌주기를 바랄 뿐이네요. 참 씁쓸하기 그지없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요, 판사 탄핵입니다. 자, 이게 이게 또, 이게 빨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죠? 자, 오늘 민주당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자들과 간담회 하는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검사 탄핵은 물론이고, 판사 탄핵도 검토하겠다라는 얘기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판사 탄핵도 검토한다. 정말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판사 탄핵 얘기는 이게 검사 탄핵을 얘기를 하다가 기자가 질문을 해요. 판사 얘기도 나왔는데 판사 탄핵도 하시느냐? 라는 얘기 하다가 검토한다! 라고 얘기 나옵니다.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검사가 증거를 조작했다. 라는 대목이 거의 명백합니다. 자, 명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한 정황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판사는 이에 대한 직권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생략해버립니다. 대신에 북한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하는 얘기를, 그 전원을 증거로 인정해버립니다. 북한에서 전달하는 얘기는 뭐 확인할 방도가 없고 전원을 그대로 증거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인데요. 그 전원을 전해주는 사람이 바로 김성태 아닙니까? 김성태의 얘기를 안부수가 맞다라고 했고, 안부수의 얘기를 방용철이 맞다고 했고, 방용철의 얘기를 김성태가 맞다고 했다. 자, 이 세 사람 서로가 서로의 얘기를 뒷받침해 준 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의 얘기가 서로 일치하니까, 그리고 이 세 사람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면 뭐 맞는 거지. 라는 희한한 결론을 내립니다. 아니, 왜 이 세 사람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차고 넘치죠. 게다가 이 세 사람이 거짓말을 한 정황, 말을 맞춘 정황이 너무나도 뚜렷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조차 하지 않고 그냥 신뢰한다라고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유죄 판단을 내려요. 완전히 개판 5분 전이죠. 과연 이것이 판사로서 옳은 행동이냐? 이것이 과연 형사소송법 등 또는 판사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한 것이냐? 아니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자, 따라서 이런 판사들을 그냥 둘 수 있느냐? 아니, 이 판사는 반드시 제대로 된 의무를 하였는지 아니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민영배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영배 의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국회법 130조와 131조, 132조에 있는 내용인데요. 검사 탄핵안이 발의가 되면 탄핵안 가결 전에 본회의의 의결로 행정조사를 법사위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행정조사권이 발동되면 법사위는 국정조사에 준해서 국회 증감법 적용을 받게 되고요. 관련 자료와 사실 규명을 위해서 법사위가 사실상 국정조사위원회에 준해서 여러 자료 요구나 또 증인 채택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꼭 탄핵의 가부를 떠나서 탄핵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법사위가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점, 또 국회 증감법, 국정감사에 준해서 할 수 있는 점 등의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이와 같은 봐주기 수사나 여러 이 조작 의혹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법사위에서 저는 조사와 확인이 가능할 거라 보고요. 그 이후에 검사 탄핵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뭐 검사 탄핵이나 아니면 법사위에서의 조치나 이게 로드맵이 뭐 일정이나 이런 건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검찰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도 명명백백하게 문제가 있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 재판부 관련한 대응도 추가로 있나요? 검사 관련돼서는 사실 이제 저희가 따로 검도기 운영위에서 긴밀하게 상의하고 있고요. 아마 적절한 시기가 되면 적절한 조치를 할 거다 정도까지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와 이런 것들이 워낙 또 이 입법 기술상 매우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좀 특정해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아마 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와 조작 근거가 더 드러나고 또 재판부가 이해할 수 없는 판결한 것에 대한 진실이 저도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마 충분히 검사 탄핵 과정에서 조사가 좀 이루어지면 좀 더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보충을 해드리면요, 그 영역은 검사범죄 대응 TF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탄핵 소추안 작성에 들어갔다. 거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곧 마무리가 되겠죠. 그걸 작성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21대 때 이미 저희들이 탄핵 소추안을 마련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판결한 판사에 대해서는 입법부가 지금 판사에 대한 그 견제 내지는 이 처벌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온당한 것인지 혹은 다른 제도나 절차상의 접근 방법이 있는 것인지 혹은 관련한 정책이나 제도를 어떻게 바꿔가야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종합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민영배 의원의 얘기가 더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판사들에 대한 부분인데 검토한다라는 부분이죠. 이미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작성을 시작했고 판사들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했다, 검토를 들어갔다, 검토한다는 얘기죠. 판사들에 대해서 지금 통제할 수 있는 것이 탄핵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현재 판사들의 이런 문제적 행동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이 탄핵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그에 대한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단순히 탄핵을 검토만 하는 수준이 아니라 보다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살펴야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이 탄핵 부분을 탄핵을 곧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탄핵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단계, 그러니까 탄핵을 위한 조사 단계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국정조사에 해당하는 이 조사 단계를 철저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조사 단계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검사와 판사에 대한 조사. 국회 역시 판사와 검사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검사나 판사가 오버하면, 함부로 행동하면 얼마든지 국회가 조사에 나설 수 있으며 그 조사 결과에 따라 탄핵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이번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좋습니다. 신진우가 뭐가 걸리면은 탄핵이 될 수 있느냐? 여기서 명백한 것은 판사한테 있는 일정한 의무겠죠. 공정의 의무라든지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 이런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의심이 그 형사 절차를 위반하였느냐, 혹은 법관의 의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위반하였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짚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명백하게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의심되는 부분을 간과하였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 부분을 무시하였는지라는 부분입니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하는 부분이죠. 조희대 대법원장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소위 조희대가 일부러 꽂아버린 사람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탄핵 이유가 될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실제 탄핵까지 도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탄핵을 위한 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압박이 될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번 사법농단 사건 말입니다. 이 사법농단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임종덕인가요? 임성근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군요. 예. 자, 그런데 이 사람들조차도요, 최종적으로 아직까지 유죄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자, 하지만 이들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엄청난 압박을 느꼈고 이것을 보는 판사들이 상당한 위축 효과를 누렸습니다. 덕분에 반사적으로 검사들이 판사들에 대해서 윽박지를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어떤 실질적인 어떤 그런 힘을 가지게 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법농단 사건 이후에 검사들이 판사들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우월감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판사들이 검사들에 대해서 공포감을 갖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훨씬, 그러니까 검사들 쪽에 유리한 결론이 많이 나오게 돼요. 이것이 결국 사법농단 사건을 통해서 검찰이 얻으려고 했던, 사실은 얻으려고 했던, 누군가를 감옥에 보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재판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얻으려고 했던, 그리고 실질적으로 얻어낸 효과가 아니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뻔히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다면 글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판사들이 그렇게 힘과 권력에 약한 존재라면, 그렇게 절덜덜덜 떠는 존재라면, 권력 앞에 그렇게 무서워하는 나약한 존재면 우리 역시 가만히 앉아서 당할 게 아니라는 걸, 진짜 무서운 권력은 검찰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거, 시민들이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껏 검사 나부랭이들한테
벌벌 떠는 판사들이라면 그게 판사로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짜 무서운 것은 바로 우리 시민들이라는 거. 그걸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그 때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검사보다 무서워야 되는 권력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입니다. 근데 국회를 얕잡아 보는 검사, 거기에 박수치는 판사, 그들은 아이고 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없죠. 선출되지도 않은 시험을 쳐서 딴 그 자리를 그렇게 엄청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라면 글쎄 그 자리에 갈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국민들 뿐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탄핵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